매주 금요일 해외 선물에 대한 정확한 개념은 물론이고 돈 버는 노하우까지 알려드리는 TV 해외 선물. 자, 어느덧 TV 해외 선물을 시작한 지 절반의 과정이 지났습니다. 지난주까지 3번의 미션을 마친 현재까지의 순위 확인해 볼까요? 자, 박노주, 홍성동 팀을 제외한 3팀이 각각 한 번씩 미션 1위의 자리에 올랐었는데요. 이번 주에는 지금까지의 미션과는 비교도 안 될 살벌한 미션이 기다리고 있다고 들었어요. 예, 맞습니다. 이제 프로그램을 시작하면서 저희 이제 두 심사위원이 했던 말 중에 이제 오늘의 미션 주제가 있는데요. 이제 오늘은 실전 매매를 한번 할 겁니다. 실전 매매. 멘티들 중심으로 네. 할 거고요. 그래서 아마 저희가 했던 말 중에 연습은 실전같이, 실전은 연습같이라는 말을 했었는데 오늘은 아마 그 말을 실행하는 그런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드디어 오늘 이 시간에는 실전 매매를 저희가 볼 수 있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총 1억 원, 2,500만 원씩 투자 금액을 저희가 지원을 해드리고요. 멘토분이 여태까지 멘티에게 가르쳐줬던 그 개념 또 그리고 기본기 그리고 매매 전략까지 한번 쭉 살펴볼 수 있는 그런 그 기회를 가지게 됐습니다. 사실 이제 저 같은 초보자가 느끼기에 2,500만 원의 투자금, 이 투자금으로 하루 혹은 몇 시간 만에 수익을 얼마나 낼 수 있을지가 가장 궁금하거든요. 혹시 그 해외 선물과 관련된 좀 좋은 기록들이 있을까요?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주식은 주가 지수, 그러니까 시장의 어떤 인덱스 자체는 하루에 1, 2%가 바뀌고 주식 개별 종목 가격은 하루에 한 3%, 4%가 바뀝니다. 3%. 그러면 매매를 아주 아이디얼하게 잘했다라고 했을 때 2,500만 원을 가지고 투자하면 하루에 한 50만 원에서 100만 원 정도의 손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선물의 경우에는 우리가 증거금이라는 게 있고 2,500만 원이 있으면 2,500만 원어치의 투자 효과를 낼 수도 있지만 많게는 사실 2억 5천만 원어치의 투자 효과를 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투자 효과 측면에서 가지고 있는 증거금보다 많은 규모를 투자하신 효과를 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1억 정도 투자한다라고 생각하면 주식과 같은 변동성이면 하루에 얼마가 손익이 발생하나요? 얼마가 손익이 발생하나요? 저한테 자꾸 왜 문제를 내고 그러세요? 문제를 내고 그러세요? 3%면 300만 원 되겠죠? 2%면 200만 원. 결국은 2,500만 원을 가지고 투자를 하면은 하루 최대 200에서 300만 원 정도의 손익이 발생할 수 있고요. 그렇지만 그것은 이제 우리가 이상적으로 최저가, 최고가 이런 개념인 거고요. 그것의 한 절반 정도인 100만 원 정도의 손익이 발생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대감도 좋지만 손실까지 또 우려를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50만 원에서 100만 원 정도를 기준으로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해외 선물 전문가 4명과 대한민국의 평범한 해외 선물 초보자 4명이 함께 만들어가는 TV 해외 선물. 멘토의 트레이닝 점수 50%와 2,500만 원의 투자 금액을 바탕으로 한 본격 수익률 점수 50%로 최종 승자를 가리게 되는데요. TV 해외 선물 4번째 미션 지금 시작합니다. 4번째 미션, 멘티의 실전 매매 노하우 중간 점검. 자, 그동안 이 4팀은 오랜 기간 동안 트레이닝 과정을 거치면서 해외 선물과의 거리를 일단 좁혔고요. 이제 드디어 실전 매매에 들어가게 됩니다. 어떤 점을 좀 중점적으로 보실 계획이신가요? 물론 이제 투자를 했으니까 결과가 중요하겠죠. 성과가 중요한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좋은 성과가 나왔다고 하면 이 성과가 반복적으로 나올 수 있는 건지, 그리고 잘못된 결과가 나왔다고 하면 이것이 바로 잡혀지고 그리고 그 실수가 줄어들 수 있는 것인지, 결국에는 꾸준한 수익을 그리고 위험 관리가 어떻게 되는가를 살펴보는 것이 더 중요한데요. 왜냐하면 투자는 반복적으로 일어나서 잘못된 부분은 작아지고 좋은 부분을 키워가야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투자 전략이 잘 세워지고 있는지, 두 번째는 트레이딩 리스크 관리가 잘 되고 있는지, 그리고 세 번째로는 저희가
그 재반 실수죠. 오퍼레이션 리스크라고 하는데요. 네네. 뭐 주문 실수라든지 뭐 그런 다양한 그 위험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잘 관리가 되고 있는지 이러한 부분을 중점적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역시 실전에서도 기초가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전에 이제 그동안 내 팀이 어떤 전략을 짜왔고 이번 실전 매매에서는 그 전략을 적절히 활용할 것인지의 여부를 확인하는 것도 또 하나의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은데요. 내 팀의 실전 매매 플랜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을 읽는 훈련을 시키려는 멘토와 특정 종목과 단타로 수익을 내려는 멘티. 리서치에 근거한 포지션 매매 성향. 젊은 피 트레이더 멘토와 안정적인 수입을 꿈꾸는 주부 멘티. 하루 3번 진입하는 4분의 3 법칙. 매크로 투자에 능한 멘토와 기술적 분석에 능한 멘티의 만남. 시장에 순응하는 매매 전략 보유. 추세 매매, 시스템 트레이딩의 대가 멘토와 해외 선물 초보인 멘티의 만남. 초보자에게 맞는 단순하고 확실한 기법으로 매매. 네, 이렇게 그야말로 각양각색의 매매 성향을 가진 네 팀인데요. 이 네 팀이 늦은 밤 여의도로 소환이 됐다고 합니다. 과연 어떤 일이 벌어졌을지 궁금한데요. 그야말로 그 공포 특집을 방불케 할 정도로 분위기가 아주 으스스했다고 하나요. 지금 바로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늦은 밤 여의도로 소환된 네 팀. 정막을 깨고 등장한 첫 번째 팀은 미녀연구원 김은혜. 앞자리가 낫다. 이쪽에 낫다. 3번 느낌이. 3번 오른쪽에 낫다. 저는 라이트. 이쪽으로 앉으시죠. 네, 라이트 제일 싫어요? 좋아요. 대놓고 좋아하면 안 돼요. 곧바로 도착한 두 번째 팀은 유가 하락의 시작과 끝을 예측한 임민호. 언제 시점으로 언제를 최종적으로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회색 옷 입고 왔어요. 회색 옷 입고 왔어요. 이건 회색 아닌데요. 이건 회색 아닌데요. 이게 그레이 새끼야. 이게 그레이 새끼야. 네. 일단 민성호 팀이 와 계시더라고요. 방송하고 똑같이 생기셨어요? 어느 분이 멘토시고? 제가. 그분이 안 와서. 선물 하나도 모르신다. 진짜? 어려울 텐데. 한 명씩 음치마. 자꾸 뭐 숨기려고 그래. 이렇게. 강력한 우승 후보 등장. 잠실 로아의 기적 박노주. 이렇게. 이 사람들 뭐 하나 봤는데 그냥 화면만 보고 계시더라고요. 신경 안 쓰시고. 드디어 마지막 팀까지 도착. 객관적 지표를 신뢰하는 허재강. 너무 딱딱해서 처음 들어가자마자 너무 깜짝 놀랐거든요. 주부를 뭔가 이렇게 좀 덜렁대는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세강 팀 봤을 때 그 어떤 그 아주머니하고 같이 오셨는데 조금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그러면은 난 케이라 선물. 아니야 이미 켜져 있어요. 공연을 좀 해야 되나?
공인을 좀 해야 되나? 남자면 되겠네. 남자면 되겠네. 네, 아무래도 뭐 주식 경험이 있으시다 보니까 부담감은 전혀 없어 보이시고 또 오히려 또 자신감을 표시를 하시더라고요. 일단 기호 좀 부르면 헷갈려. 과연 성공적인 거래를 할 수 있을까? 총 1억 원의 투자 금액. 이제부터 본격적인 투자가 시작된다. 자, 드디어 8명의 멘토와 멘티가 모두 모였습니다. 그동안은 그 각자의 멘토와 멘티끼리 트레이닝만을 하다가 이제 드디어 8명이 모두 모였는데요. 벌써부터 저는 그 견제하는 듯한 눈초리가 굉장히 인상 깊었는데 특히나 그 많은 팀들이 임민호 감명근 팀을 라이벌로 꼽은 팀이 상당히 많았는데요. 위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요, 이제 그 임민호 감명근 팀이 이제 기본적 기술적 분석의 밸런스가 맞으면 좋은 그 성과가 나올 것 같다라는 이제 생각들이 있으시니까 그런데 멘토들의 특성을 한번 살펴보면은 임민호, 김은혜 멘토가 기본적 분석이 좀 강한 팀이고 또 거기에 지금 감명근 멘티, 윤성호 멘티가 주식 투자를 하면서 그 여러 가지 살펴보니까 차트도 좀 보시고 그런 감이 좀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두 팀을 비교해서 보시는 게 좀 재미있어 보이고요. 허재강 멘토, 박노주 멘토는 기술적인 분석 부분에 있어서 좀 강조점이 있으신 분들이고 또 두 분의 멘티들은 다 초보세요. 그런데 우리 허재강 멘토의 멘티인 홍승희 멘티는 좀 공격적이고 홍성동 멘티는 되게 보수적인 그런 성향을 보이신 것 같아요. 멘토들은 같은데 멘티들이 조금씩 좀 보수적, 공격적 이런 성향을 가진 두 팀을 한번 비교해서 보시는 것도 아주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 네, 진짜 비교 분석하면서 보면 예. 그야말로 재밌는 대결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감명근 멘티가 그 라이벌로 꼽은 상대는 의외였어요. 조금 홍승희 멘티 팀을 꼽았더라고요. 보니까 초심자의 행운이라는 말이 있어요. 초심자의 행운을 경계하라. 이게 정확히 어떤 뜻인가요? 우리가 이게 방송에서 이런 예를 들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고스톱을 칩니다. 고스톱을 칩니다. 좋습니다. 좋은 네, 얘기예요. 우리가 처음 배운 사람이 꼭 돈을 따죠. 아, 그렇죠. 주식 매매하시는 분들도 이렇게 한 500만 원, 1000만 원 정도 투자하면은 이상하게 돈을 벌어요. 근데 조금 돈을 벌어서 자신감을 갖고 조금 큰 돈을 가지고 오면 손실을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게 좀 그런 건가요?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 뭐. 예, 맞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처음에 시작할 땐 많은 생각과 고민을 한 것이 나타나기 때문에 좋은 결과가 나오는 것 같고, 매매가 반복되면서 사전에 준비했던 것들은 다 효력이 다 떨어지고 계속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과거만큼 준비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어쨌든 일반적인 현상이 특히 매매에서도 이렇게 초기에 수익이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감명근 씨는 이제 그런 의미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일단 참 각자의 기준대로 상대팀을 견제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는데 과연 여기 계신 두 분께서는 어떤 팀을 가장 그 기대치가 높은 팀으로 꼽고 있는지도 궁금하거든요. 먼저 송 의원님. 글쎄요, 저는 이제 윤성호 멘티에게 좀 애정이 가는 건 왜일까요? 기훈의 멘토에게 애정이 가는 거 아닐까요? 아닙니다. 윤성호 멘티가 주식시장에서 갈고 닦은 실력으로 한번 실력을 보여주지 않을까요? 그동안 보여준 모습은 전략이었다. 연막 작전이었다. 그럼 반대로 수익률이 가장 낮을 것 같은 팀은요? 잘 못하는 팀들은 잘 안 보이고요. 다 장점만 보여서 예. 나중에 다 저 성과 나올 텐데요. 네, 끝까지 몸을 사리시는데 우리 신 의원님께서는 또 얼마나 솔직하게 답변을 해주실지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송 의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주식에서의 경험이 있는
멘티가 조금은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네. 윤성호 멘티가 아무래도 좋은 성과를 낼 가능성이 오, 높다. 역시 윤성호 멘티를. 네, 그렇게 오. 하고요. 네.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만은 오히려 매매 경험이 전혀 없는 경우에는 더 몸을 사려서 혹시 실수를 하지 않는다면 크게 손실을 보지는 않을 것 같은데 오히려 조금 뭐 이렇게 이론적으로 힘이 좀 들어가면 아하. 그쪽이 조금 결과가 오히려 좀 안 좋지 안 좋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네. 위험한 발언을 하겠습니다. 아, 일단은 뭐 감명금 멘티를 네. 가장 뭐 아쉬운 결과를 낼 것이다라고 뽑아는 주셨지만 또 감명금 멘티가 이 방송을 보고 더 열의를 불태워서 잘해낼 수도 있는 거니까요. 저희가 한번 끝까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모이자마자 단체로 수익률 그 대결을 한다는 것에 있어서 상당히 좀 부담감을 많이 가질 것도 같거든요. 두 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당연히 부담스럽고요. 하지만 이제 저희가 모아서 뭐 매매를 해서 뭐 성과를 측정하는 것보다 이분들이 과연 어떻게 훈련을 받고 그리고 그 멘토가 멘티에게 어떤 교육이 있었고 멘티가 어떻게 성장했는지 과연 교육 과정이 어떻게 됐는지를 평가하는 자리니까 그렇죠. 네, 그런 자리에서 모여서 경쟁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걸 통해 가지고 또 어려운 환경도 또 이제 극복할 수 있는 모습도 좀 볼 수 있으니까요. 예, 한번 잘 지켜보겠습니다. 네, 우리 신의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동안 어쨌든 멘토한테서 많은 걸 배웠고 그것을 표현을 이제 이론적으로 배웠다면 그것을 이제 실전에서 한번 해보는 것이고요. 눈에 보이는 옆 팀과 비교를 안 할 수는 없겠지만 결국 관건은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다. 예, 그 부분이 결국은 어떤 뭐 결과로도 연결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늘 사실 그 멘탈 얘기했잖아요. 이런 쉽지 않은 상황에서도 얼마나 본인의 멘탈을 흔들리지 않고 잘 가져갈 수 있을지도 한번 주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트레이닝 과정을 잘 숙지했는지도 저희는 함께 심사 과정에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드디어 이제 실전이 시작이 될 텐데, 사실 TV 해외 선물 두 번째 미션을 통해서 각 팀의 멘티들이 계좌를 직접 개설하고 HTS가 무엇인지 직접 배워보는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그 이후의 거래 과정을 다시 한 번 더 요약을 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는 시간을 가지고 싶어요. 운전을 하고 싶으면 운전면허를 따고 차를 구입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뭐가 필요한가요? 그냥 운전을 열심히 하는 겁니다. 길을 익혀야 되고. 직접 해봐야 알겠더라고요. 예, 매매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계좌를 개설하고 증거금을 납부하는 것은 사실은 면허를 따고 차를 사는 거와 마찬가지다. 그러면 이제 운전을 해야 되는 거고요. 운전한다는 건 뭡니까? 뭐 좌회전도 하고 우회전도 하고 정지도 하고 후진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매수도 하고 매도도 해야 되고 이런 매매를 해야 됩니다. 그럼 내가 매매를 한 것이 내가 생각한 대로 체결이 됐나? 혹시 매수 매도를 바꾸진 않았나? 가격은 제대로 했나? 이런 것도 이제 체크를 해야 될 거고요. 그런데 선물은 우리가 이제 몇 번 얘기를 했지만 증거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작은 돈을 가지고 큰 금액에 대한 투자 효과를 내다 보니 다행히 성과가 좋아서 수익이 날 때도 있지만 손실이 날 때는 우리가 일일 정산, 그러니까 하루 매일 그 손실과 이익에 대해 정산을 합니다. 그러다 보면 혹시라도 예탁금이 조금 여유가 있으면 그 문제가 별로 없지만 혹시 예탁금이 좀 부족할 때는 그런 일일 정산에 따라서 원하지 않더라도 손실을 보았기 때문에 현금을 추가 납부를 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계좌 개설 증거금 납부했으면 그 다음에는 주문, 매매, 체결 확인 이런 과정을 반복적으로 하는 거고요. 혹시 상황에 따라서 일일 정산과 현금 납입이 필요할 수 있으니 네. 그런 부분을 체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이제 이런 실전 매매 과정이 드디어 시작이 됩니다. 2,500만 원이라는 큰 돈을 두고 벌이는 리얼 머니 대결인 만큼 이 네 팀의 부담감도 상당할 것 같은데요. 처음 실질 매매를 시작하는 투자자들입니다. 어떤 점을 좀 주의해야 할까요? 저희가 뭐 시작부터 이야기했는데 이제 실전이니까 연습처럼 해요. 아, 연습처럼. 그래서 그 자기가 그 취한 포지션, 그러니까 뭐 매수를 했던가 매도를 했던가에 처음 취한 포지션에 너무 깊은 애정을 가지시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지급된 돈이지만 네. 그게 이제 내 돈이야라고 내 감정을 돈에 이입시켜버리면은 이게 뭐 투자할 때 곤란한 점이 여러 가지 있어요. 소심해질 것 같아요. 예, 그냥 숫자고, 숫자고 나는 냉정하게 그 숫자를 바라보는 입장에서 포지션을 취해야지 왜 시장하고 사랑에 빠지지 말아라. 뭐 주식 투자에서는 뭐 자기가 사놓은 주식과
결혼하지 말아라.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시장과 사랑에 빠지지 말아라. 주식과 결혼하지 말아라. 결혼하기 전에는 뭘 해야 되죠? 연애. 연애만 하시는 거예요. 연애할 때는 상대방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좀 주의 깊게 보잖아요. 그렇죠. 저 사람이 오늘 빨간색 옷을 입고 나왔네? 빨간색 좋아하나 보다. 그러면 다음에 선물할 때 빨간색 해줄까? 뭐 이렇듯이 시장의 반응을 정확히 보고 그리고 나도 어떻게 다음 대응을 할지를 살펴야지 그냥 넋 나가서 이렇게 빠져버리면 네. 대책이 없는 거죠. 진짜 그 연인 관계에서처럼 밀당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신 거죠? 우리 그 해외 선물 거래에 있어서도 밀당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저처럼 이렇게 해바라기처럼 순애보 같은 사랑을 하는 사람은 해외 선물 참 힘들 것 같네요. 사실 그 주변에 실패하는 개미 투자자들 보면 그 HTS라 그러죠. 그 창을 수시로 하루에도 수백 번씩 그 들락날락거리는 사람들 저도 많이 봤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정말 뭐 힘들 것 같거든요. 어떤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나요? 우리가 집에서 TV를 볼 때 홈쇼핑을 틀어놓으면 어떤 일이 발생하나요? 사게 돼요. 꼭 사야 될 것 같아요. 사야 되고 마감, 매진 꼭 사게 됩니다. 그렇죠? 빨리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사실은 필요하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사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맞아요. 이 선물도 마찬가지 같아요. 그러니까 물론 매매를 할 때, 집중적으로 할 때는 당연히 모니터를 보고 시장을 바라봐야 되지만 어떤 내가 의사결정을 해서 포지션을 잡았어요. 그리고 목표 수익이 있고 손절까지 결정을 했으면 사실은 주문을 내놓고 모니터를 끄는 것도 방법입니다. 내가 필요한 물건을 이미 샀어요. 그러면 채널을 돌려야 됩니다. 그렇죠. 내가 필요한 물건을 사고 채널을 틀고 있으면 필요한 거 샀다가 그걸 취소하고 더 비싼 걸 사죠. 필요 없는 걸 추가로 삽니다. 맞아요. 제가 그렇거든요. 그러십니까? 그래서 저는 진짜로 말씀하신 대로 우리 신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홈쇼핑 채널을 잘 안 틀어놔요. 자꾸 사게 되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이 뭐 사람 행동이 똑같이 나타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계획에 없던 투자를 할 수 있으므로 HTS 창을 너무 수시로 들여다보는 것은 안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현명한 투자자라면 언제 닥칠지 모르는 위기를 항상 대비해야 한다는 점 명심하시면서요. 내 팀에게 닥친 첫 실전 매매 현장 계속해서 만나보겠습니다. 맵지는 않아. 그게 뭐든지 간에 미션이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그 안에 뭐가 있겠죠. 저는 기본적으로 아무 예상 안 해요. 그 예상할 수가 없잖아요. 기법대로 명확하게 규칙을 지키면서 하면 되기 때문에 알 필요는 없죠. 저희가 늦게 와서 페널티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좀 나쁜 거지 않을까 했는데 저는 운이 좋으니까. 그러니까 여기 좀 이걸 지금 왼쪽으로 해서 여기 좀 지금 봐봐요. 이게 여기서 이걸 지금 저희는 농산물 쪽을 좀 주의 있게 보고 있어요. 차트로만 봐도 최저점을 찍고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상승할 거라는 생각으로, 그리고 사람들이 이제 농산물을 안 먹고 살진 않잖아요. 거래 터지는 거 보고 들어가고 싶은데 내 생각은 한 청량 넘으면 들어가야죠. 청량 넘으면 따라 들어가죠. 어차피 지금 이게 지금 쓰리바닥이거든요. 변동성이 되게 큰 날로 알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전략을 좋지만 비밀이에요. 알려드릴 수는 없어요. 이거 똑같이 그냥 왼쪽으로 빼시고 다시 그냥 걸어보세요. 15스틱 37이죠. 네. 종목은 주로 유로, 그리고 원유, 그리고 옥수수를 했었는데요. 중요한 경제지표가 발표가 되는 날이어가지고 유로 쪽의 비중을 좀 많이 실어가지고 매매를 했었죠. 37이죠.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들어갔기 때문에 아마 멘토도 되게 당황했을 거예요. 봐봐요.
보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 내려온 다음에 계속 이 틀을 못 벗어나. 벌써 올라왔어야 되거든. 그러면 뒤집어져서 여기 틀을 못 벗어나요. 좀 더 내려간다는 얘기죠. 네, 내려갈 수 있고 골드도 여기까지 끌어올려놨더니만 다시 그걸 돌려놨어요. 굉장히 쉽고 명확한 기법으로만 가자. 네, 그래서 그 이평선하고 공 패턴 조합한 기법으로만 했어요, 그날 거래는. 아, 이럴 때도 지금 또 지금 5쪽에는 들어가요. 일단 포지션 유지하고 있으면 갖고 하고 있는 거. 과연 그들의 첫 거래는? 그러면 그리스도 있고 그러니까 장기로 볼 수가 없었다. 이거 지금 매수를 들어가니까 올라가는 시기가 지금 아니야 이 정도 많이 빠졌잖아. 그럼 다시 올라간단 말이에요. 이제 게임이 시작돼 전쟁에서 막 피가 끓어오르는 거 있잖아요. 저 주식을 해봐서 아는데 빨간색을 보면요 투사의 그 소 있죠 그런 느낌이에요. 빨간색을 보면 흥분해요. 지금 빠졌잖아. 아이 오늘 단타로 치고 빼집시다 그냥. 딱 시작을 하니까 들뜨신 것 같더라고요. 너무 이렇게 변동성이 큰 걸 자꾸 노리시는데 맞을 수도 있으면 엄청 버는 거지만 틀리면 또 엄청 잃는 거기 때문에 들뜬 그 기분을 진정시키는데 힘썼습니다. 지금 움직임 없을 때는 안 하는 게 오일 큰데 어차피 이게 내려고 결국 맞고 떨어지게 돼 있으니 돌리기는 쉽지 않아 보이고 분명히 내릴 건 같은데 한번 짧게 한번 배팅을 해보고 그 다음에 그 결과가 좀 크면은 추가적으로 제 자산을 비중을 조절해가지고 더 매도를 하려고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더 땡기는 게 없는데 지금 유로는 한번 더 노려? 실제로 투자하는 경험이 전무하다 보니까 두려워하더라고요. 그리고 확신 없이 좀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안 돼. 홍승희 씨가 매도에 베팅을 하셨어야 되는데 매수로 잘못 들어가신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시작부터 300불 정도 약간 손실을 보고 시작을 했었죠. 좀만 더 힘을 내. 뭐 제가 감히 저랑 맞는다 안 맞는다 얘기할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제가 맞춰야죠. 그리고 제가 열심히 해야죠. 자, 골드 한 개 때리세요. 매도. 매도 어디다가? 그냥 밑에다 하나 체결해요. 여기다가요? 아, 그럼 체결하잖아요. 체결. 됐다. 매도 하나 먹었어. 가르쳐 주는 대로 최대한 집중하려고 하고 다 받아들이려고 하고 그러니까 잘 따라와 주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잘 따라와 주면 사실상 그렇게 문제될 건 없어요. 네. 일본 기준이에요. 일본 기준이고. 일본 기준. 그러고 되겠네. 간식님한테 간식 먹고 살자는 건데 이러다가 갑자기 빈혈하고 죽으면 끝인데요. 갑자기 빈혈하고 죽으면 끝인데요. 네? 내려야 돼. 이거는 근데 그 부담이 크게 없는 거죠. 막 많이 빠지거나 그러진 않죠. 7%씩 빠지는데 가끔 빠지면 7%면 지금 5.20이죠. 계약 단위가 5,000불씩이니까. 틱 가치가 지금 야 0.025면은 왜 얼마 안 되네 이게. 이건 근데 장기적으로 들고 가는 거잖아요. 며칠 전에 제가 이거 며칠 전에 하려고 했거든요. 이거 하려고. 이날이었는데. 와. 봐봐. 봐야지. 좋게. 삼성 뭐라 했지? 이건 이제 걸어놓으면 되죠. 얼마. 내가 그 스탁을. 긴장하지 말고. 왜 긴장을 해, 사람이.
매수만 하면 되니까 여기 위에다가 대고 준비하고 있어요. 네. 내려간다. 저가만 뚫리면 돼. 자, 슈팅 나올 수 있거든요. 여기서 자, 가자. 아, 지금 털면 어떡해. 네. 기다려. 하나 나왔어요. 네. 뭐 원인은 보면 지금 계속 떨어지고 있잖아요. 지금 이게 떨어지는 이유가 지금 달러가 강세니까. 달러가 약세라며 지금. 달러가 강세죠. 아까 실업률 떨어져서 달러가 약세고 유로가 강세. 오늘 실업률이 하락이 됐으니까. 네. 달러 강세에서 실업률이 하락이. 아까 근데 강세라고 돼. 저희는 한 300달러 수익 중이고요. $390불. 저희 지금 손실 중이죠. 얼마나 손실이에요 이게? 390. 네, 저희는 지금 한 계약을 잘못 들어가가지고요. 오히려 손실 중입니다. 중간 점검 1위 박노주 홍성동 팀. 멘티 혼자서 투자하라. 깜짝 놀랐어요. 정말 당황스러웠고, 근데 다행히 멘토분이 나가기 전에 저한테 가르쳐준 하나의 팁이 있었어요. 스탑사인 이거 아시죠? 네, 스탑사인 무조건 스탑에다 가시는 거예요. 아시죠? 스탑사인 가시는 거예요. 나가라고 하니까 뭐 나가기 전에 막 부랴부랴 이것저것 막 대충 설명해주고 나왔던 기억밖에 없어요. 파이팅! 나는 전략을 짜기 전에 멘토가 나갔어요. 아무래도 같이 있으면 그때 투자 결정을 할 때도 물론 서로 상의를 하겠지만은 제식대로 어느 정도 이제 저의 이제 방법으로 해서 할 수 있는 시간. 그것만 누려요. 안 나오면 안 들어가면 돼. 중요한 건 우리 많이 벌어놨잖아. 안 나오면 안 들어가면 돼. 식은땀이 갑자기 팍 나더라고요. 혼자서 이거를 해야 된다고 생각에. 지금부터 핸드폰들은 저희가 압수를 할게요. 만약에 그 멘토님들하고 그 연락을 주고받을 수 있는 상황이 대비해서 지금부터 핸드폰들은 다 저희 제작진에서 압수를 하겠습니다. 우수한 트레이더는 아닌데. 뭔가 운동화. 오케이. 그래. 초반에는 이제 제가 알려준 대로 그 딱 기법대로 잘 하더라고요. 그렇지. 잘한다. 오, 좀 더 벌고 있어 왜 그래요? 오, 좀 더 벌고 있어 왜 그래요? 야, 본인 거 크게 올라가죠. 오일. 600불 벌고 있어. 600불 벌고 있어. 800원이니까 오케이 좋았어. 쌍둥이 잘하고 있는데. 쌍둥이 잘하고 있는데. 아직 안 도와줘도 될 것 같아. 잘하고 있어. 침착하게 잘하시네요. 저희. 네. 잘한다. 큰일 났다. 오늘 완전 망했구나. 답답해. 지금 저기로 들어가고 싶은데. 안 먹으라면 요거 드릴게요. 안 먹으라면 요거 드릴게요. 이거 드릴게요. 아무거나 코끼리 드릴게요. 참나. 아니 아무거나 달라고 하시니까. 윤성호 씨인가? 그 사람은 좀 너무 재밌었고요. 일단 긴장감을 좀 많이 풀어줘서 좀 좋더라고요. 진입 안 하시죠? 네, 저희는 진입이 안 되는데. 저는 나오기 전에 그냥 이게 본능대로 그냥 적극적으로 들어가라 이랬는데 지금은 본능적으로 느껴졌어 넌 나의
마우스 손도 안 올리시는 것 같은데 지금. 찰나의 전율 잊지 못해 나 지금 가만히 있어요 여기. 지금 15분째 가만히 있나. 가만히 지금 이러고 지켜보고 계시는 것 같아요. 가만히 지금 이러고 지켜보고 계시는 것 같아요. 섣부른 판단일지라도 왠지 사랑이 건 스탑 사인 무조건 스탑에다 가시는 거예요? 선생님 성격상 돌아다니시면서 남 참견하시거나 대화를 좀 하시고 괜히 왔다 갔다 하시다가 좀 드시고 이러시지 않았을까. 자, 멘토와 멘티가 한 팀을 이뤄서 처음으로 실전 매매에 돌입했습니다. 트레이닝 과정에서는 미처 알지 못했던 매매 성향까지 파악할 수 있는 기회였다고 하는데요. 두 분이 보시기에 그 트레이닝 과정과 이 실전 매매 때 어떤 팀이 어떻게 달라졌다고 보시나요? 좀 제가 볼 때는 좀 많이 좀 다른 것 같은데. 우선 이제 김은혜, 윤성호 멘토의 경우에는 트레이닝 과정에서는 주로 리서치 자료를 이야기를 해주고 어떤 시장을 어떻게 봐야 될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네 팀을 모아놓고 정해진 시간 안에 매매를 해라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멘티의 경우에는 주식의 경험이 있어서 주식처럼 생각을 하는, 그러니까 매도, 가격이 하락할 것이 예상될 때 할 수 있는 매도를 할 수 있는 주식, 매수 매도가 가능한 주식으로 생각하고 접근하는 것 같고요. 그렇지만 어쨌든 주식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매매 자체는 조금 편하게 접근하는 것 같고, 윤성호 멘티가 상당히 자신 있게 접근하는 모습이 인상 깊었습니다. 조금 아쉽다라고 하면은 또 이 방법적인 면에서도 불가피했지만 그런 이제 트레이닝 과정에서의 것들을 보여드리기에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었다라는 걸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허재강, 홍승희 멘티의 경우에는 어떡하죠, 이 팀? 아마 이제 초보자이기 때문에 허재강 멘토가 이런저런 개념이라든지 이런 설명을 참 열심히 해줬고,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것은 해외 선물을 설명해 준 것이고, 지금은 앉아서 매매를 해야 되는데 매매에 대한 부분은 사실 그렇게 충분히 전달이 되기에는 좀 시간이 부족했다. 아니, 지금 화면을 보니까 매수와 매도를 헷갈려서 그야말로 클릭 한 번 잘못해서 굉장히 손실을 봤다고 제가 봤는데요. 이런 실수를 할 수도 있는 건가요? 아까 제가 예를 들었듯이 운전하고 마찬가지인 거죠. 우리가 사실 운전을 좀 하다 보면은 너무나 익숙한 것들이지만 처음에는 좌회전, 우회전이 헷갈리거든요. 네. 오른쪽으로 가야 되는데 왼쪽 깜빡이를 켜거나 이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 정도의 실수로 이해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아니, 그러면 클릭을 잘못했으면 바로 다시 취소하고 바꿀 수는 없는 거예요? 당연히 자기가 원하지 않는 매매를 했으면 당연히 반대 매매를 통해서 손실을 최소화하는 것이 맞는 방법이고요. 기본적으로는 우리 공성영 씨가 이야기하듯이 내가 원하지 않는 포지션을 취하면 일단 청산하고 그 다음은 생각하는 것이 맞습니다. 일단 정말 클릭 한 번 잘못으로 굉장히 큰 금액이 왔다 갔다 할 수도 있는 문제니까요. 클릭하기 전에 꼼꼼히 다시 한번 체크해보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임민호 감명근 팀이 중간 점검에서 2위를 했어요. 네, 임민호 감명근 팀은 밸런스를 좀 맞추시는데 지금 그 트레이닝 과정 중에는 서로 의견이 좀 분분했는데 팀워크는 좋아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 감명근 멘티가 매의 눈으로 지금 매매 타이밍을 열심히 이제 노려보고 있는, 그런데 그 매매를 빈번하지 않게 하려는 의도도 좀 있고요. 종목도 좀 이렇게 좀 한두 종목으로 좀 슬림화 해가지고 여러 종목을 매매하려는 것 같지는 않고요. 네. 좀 집중적으로 타이밍을 잘 잡으려는 매매 전략을 세우신 것 같고요. 우리 박노주 홍성동 팀이 아주 돋보이네요. 네. 예. 그 홍성동 멘티가 가르침은 잘 받았는데 그게 과연 행동으로 옮겨질까가 좀 궁금했는데 네. 지금 그 매매하시는 걸 보니까 아주 정말 수제잖아요. 차분하게 잘하고 있는 차분하게, 그리고 실제로 이 박노주 멘토의 기법이 잘 전수돼서 네. 위험 관리, 마지막 또 이제 박노주 멘토도 나가면서까지 아주 차분하게 지도를 해줬고 그거에 대해서 반응도
아주 좋았던 것 같습니다. 네, 그동안의 그 노력의 성과, 교육의 성과가 크게 나타나고 있는 것 예. 같습니다. 홍성동 멘티 아주 잘 하고 있고요. 박노주 멘토, 홍성동 멘티팀이 일단 중간 점검에서 1위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네 팀이 이전에 세웠던 매매 플랜과 실제 거래에 있어서의 매매 과정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한번 체크하시면서 보시면 더욱더 재미있게 보실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쯤 되면은 이제 어떻게 투자를 하면 어떻게 수익을 잘 낼 수 있는지 가장 궁금하신 게 이 부분이 아닐까 싶어요. 어떻게 투자를 하면 수익을 낼 수 있을까요? 그 부분에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투자를 하는 거니까 당연히 매매 수익을 원할 겁니다. 그럼 매매 수익은 어떤 경우에 나느냐, 발생하느냐. 우리가 네 팀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 네 팀만 보더라도 매매 성향이나 또 일종의 매매 철학이 다 다르죠. 결국은 그런 매매 성향이나 철학, 일종의 매매 전략, 이것이 해당 선물의 상품 특징과 비슷할 때, 맞을 때 수익이 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매매 전략은 잘 안 바뀌고 상품의 특성은 자주 바뀐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어떤 조화, 타이밍 이런 부분들이 수익하고 연결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근데 중요한 것은 해외 선물을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하고 매매를 하려고 하는데 당연히 우리가 매매 수익을 원하는 거지만 또 비슷한 말이지만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게 해외 선물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느냐라는 측면이 좀 있습니다. 우리는 기본적으로 투자를 할 때 주가가 올라갈 것 같으니 주식을 사자 이런 식의 매수, 가격 상승에 대한 투자만 했는데 해외 선물은 다양한 상품에 대해서 가격 하락에 대해서도 투자를 할 수 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어떤 인덱스라고 하는데 인덱스 펀드, 어떤 대표적인 시장의 지표를 매매할 수 있습니다. 미국 주가가 어떻게 될 거야? 유럽 주가가 어떻게 될 거야? 또 금이라는 상품의 가격이 어떻게 될 거야? 이런 또 인덱스, 개별 기업의 가격이 아니고 개별 기업의 주가가 아니고 상품의 가격에 이제 투자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또 한 가지 다양한 지표 발표에 집중하는 것도 수익을 낼 수 있는 비결이 아닐까 싶은데요. 그 중간 점검 당일 네 팀이 모두 기대하는 지표 발표가 두 가지나 있었다고요. 어떤 것들이었죠? 그날 그 석유 수출국 기구 오페크라고 하죠. 네. 오페크의 회의 결과가 발표가 되는 날이었어요. 그래서 요즘 유가가 낮은 상태니까 오페크는 그 산출량, 그러니까 그 생산을 좀 감산할 것이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었고, 그런데 그날 10시에서 12시 사이에 이제 그 오페크 회의 결과가 나왔는데 감산을 안 하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감산을 기대하고 있었다가 감산을 안 하니까 가격이 떨어졌겠죠. 네네. 그래서 유가가 가격이 떨어졌는데 그러고 나서 한두 시간 정도 있다가 다른 뉴스가 또 석유 관련해서 뉴스가 나왔어요. 바로 한두 시간 만에요. 예, 다른 뉴스, 오페크 관련 뉴스는 아니고요. 네. 석유 시추공이라고 하는 석유를 파는 구멍이죠. 그 시추공의 숫자가 줄었다는 발표가 있었어요. 그럼 다시 올랐겠네요. 예, 그 얘기는 석유 생산이 줄어들 거야라는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아까 급락했던 유가가 다시 크게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이날은 오펙 뉴스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오펙 뉴스보다 그 나중에 나온 시추공의 그 뉴스가 좀 더 후반에는 강한 영향을 줬었던 날이에요. 그러면 그 급락했던 양보다 그 반등했던 양이 더 컸나요? 예, 그날은 좀 올라갔어요. 그러면은 그 상승에 거셨던 분들은 많은 수익을 어떻게 그러니까 하락했다 올라갔으니까 이 손절폭을 어떻게 했는지, 그리고 어떤 방향성을 기대했는지 그 부분에 따라서 또 조금 틀리겠죠. 정말 그 짧은 시간 내에 그렇게 빅뉴스가 두 가지나 있었으니까요. 예. 그야말로 왜 큰 금액이 왔다 갔다 했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또 두 번째 뉴스 어떤 지표 발표가 있었죠? 그날 이제 미국의 고용지표 발표가 있었습니다. 고용지표가 좋으면 미국 시장에서 가장 관심을 받고 있는 금리 인상 이슈가 어떻게 될 거냐. 고용지표가 좋으면 경기가 좋은 것이니 금리 인상을 할 거야. 금리 인상을 하게 되면 최소한 단기적으로는 달러가 강세를 보일 거야. 달러가 강세를 보이면 유로화는 약세를 보이고 각종 원자재 가격은 하락할 거야 라고 되겠죠.
이제 그런 흐름이 나타나는 겁니다. 네, 이렇게 그때그때 발표되는 그 지표에 대해서도 분명히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 그 정상적인 시장에서의 대부분의 뭐 투자는 큰 문제가 없겠지만, 예상치 못한 이벤트라던가 리스크에 따라서 투자자들이 멘탈 붕괴를 겪었던 사례들도 상당히 많았다고 들었는데요. 역사적인 이런 사건들 어떤 것들이 있었나요? 올 초에 2015년 1월 달에도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좀 있었는데요. 네. 스위스의 통화인 프랑이 네. 그 유로의 페그제라고 하는데요. 1유로에 1.2 스위스 프랑으로 고정 환율제를 쓰고 있었어요. 네. 최근 3년 동안. 근데 올 1월 달에 그 페그제 고정 환율제를 폐지했습니다. 그래서 스위스 프랑이 급등했는데요. 네. 그때 이제 그 이전에 퀀터티브 이징이라고 양적 완화. 그러니까 유로화 가치가 자꾸 떨어지니까 발행을 많이 하니까 스위스 프랑도 그거에 발맞춰야 되는데 스위스 중앙은행도 고민을 좀 했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갑작스럽게 할 줄은 몰랐고 네. 보통 스위스 통화도 스위스 프랑도 안전자산입니다. 그래서 안전자산을 팔고 더 높은, 그러니까 통화간, 이종 통화 거래할 때 스위스 프랑을 팔고 그 금액으로 뭐 브라질 통화를 산다든지 그 이머징 통화를 투자하고 있는 그런 캐리 트레이더는 그 정책이 바뀌는 순간 굉장히 큰 손실을 보게 됐죠. 예, 그래서 이런 거는 그렇게 좀 뜻밖의 일이라고 최근에 있어서는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사실 우리가 예상할 수 있지만 또 예상 범위보다 더 큰 일이 벌어지는 것들이 사실은 뭐 매달 뭐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선물 옵션, 주가지수 선물 옵션 시장에서는 그 만기일이라는 그 매월 옵션 만기가 있고 3, 6, 9, 12월에 그 선물 만기가 있는데요. 이런 만기일 종가에 급변동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사실 이제 그런 부분까지 우리 그 개미 투자자들이 대비를 뭐 되면 좋겠지만 대비가 되면 좋겠지만 안 되면 그런 위험이 있을 수 있는 날에는 포지션을 줄여놓거나 없는 게 맞는 거죠. 예. 혹시라도 위험이 있을 수 있는 날은 예. 포지션을 없애거나 아예 줄이는 것도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런 사건들을 토대로 많은 투자자들이 미래를 대비할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자, 살벌한 기운이 가득했던 네 번째 미션이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늘 옆에 있을 것만 같았던 멘토가 멘티 곁에서 사라져버린 상황인데요. 과연 4명의 멘티들은 이 난관을 잘 극복해 나갈 수 있을까요? 자, TV를 통해서 해외 선물을 보다 빨리 간단하게 배우는 TV 해외 선물. 마지막으로 TV 해외 선물 시청자 여러분들께 드리는 혜택이 있습니다. 우리 송 의원님 소개해 주세요. 예, 저 시청자 게시판이나 SNS를 통해서 우리 시청 소감을 올려주시는 분들에게는 추첨을 통해서 저희가 선물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어디로 또 나가는 주소? 위원님이 알려주세요. 주소. 위원님이 알려주세요. 지금 여기로 주소가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보이시죠? 이쪽 주소로 많이 보내주시면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빨리 간편하게 배우는 해외 선물 빨간 노트. 해외 선물 거래 방법. 계좌 개설 후 증거금 납부. 주문 및 거래 체결 통지. 확인 후 일일 정산하기도 한다. 변동성에 맞춘 전략이 적합할 때 다양한 지표 발표에 집중하면 수익을 낼 수 있다. 미국의 경제 상황을 알려주는 고용지표 발표. 현재 미국의 금리 인상 때문에 직접적 영향이 있다.